원장 수녀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녀가 아니라는 건 대체 무슨 뜻인가요? 원장 수녀님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지면서 하나의 출생에 대한 엄청난 반전이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은총이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손에 든 신여진은 천천히 책상으로 걸어가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깊은 눈길로 사진을 바라보며 눈가에 주름이 더욱 깊게 잡혔습니다. 유진의 흔적이 선명하게 묻어나는 은총이의 얼굴이 마음을 헤집고 지나갔습니다. 목이 메어오는 감정에 신여진은 가슴을 짚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황진구가 노크를 하고 들어오자 신여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와. 황진구는 조심스레 방 안으로 들어와 책상 위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총이의 얼굴을 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황진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가 정말 유진 씨의 아들이 맞습니까? 맞아. 우리 유진이가 떠난 뒤 남긴 세상의 유일한 선물이야. 그런데 이제야 그 사실을 알게 됐으니 내가 얼마나 한심한지 모르겠어. 신여진은 한 손으로 눈가를 훔치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손자를 지켜야 해. 은총이를 안전하게 내 곁으로 데려와야겠어. 황진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황진구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은총이의 정체가 드러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 씨도 곤란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내 손자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고? 그 아이가 우리 유진이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나서 더는 외면할 수 없단 말이야. 신여진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그녀의 손이 다시 사진을 붙잡았습니다. 황진구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신여진을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회장님, 하나 씨와 함께 은총이를 지키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우선 하나 씨의 상황과 의사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총이를 갑작스럽게 회장님 곁으로 데려오는 건 무리일 수 있습니다. 신여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다시 사진으로 향했고 그 속에서 유진의 어릴 적 모습이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하라는 말은 하지 마. 은총이는 내 손자야. 내가 유진이 대신 책임져야 할 아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전하게 지킬 방법을 찾아줘. 황진구는 고개를 숙이며 신여진의 요청에 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씨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찾겠습니다. 황진구가 방을 나간 뒤에도 신여진은 한참 동안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으로 액자 위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은총아, 할미가 꼭 널 지켜줄게. 절대로 위험하게 두지 않을 거야. 기다려, 우리 손자. 신여진은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유진과 은총이를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구지창이 창백한 얼굴로 방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은총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하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지창이 문턱에서 망설이던 발걸음을 뗐습니다. 누나, 곤란한 얘기 하나 해야 할 것 같아. 하나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구지창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구지창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꺼냈습니다. 집주인 아줌마가 집을 비워달래. 한 달 안에. 복비랑 이사비는 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는 손에 쥔 접시를 내려놓으며 놀란 눈으로 구지창을 바라봤습니다. 뭐? 한 달 안에? 갑자기 집을 비우라니 우리가 어디로 가란 거야? 구지창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주변 부동산 몇 군데 돌아봤는데 우리 형편에 맞는 집이 없더라. 하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조용히 싱크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은총이의 방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은총이는 장난감을 만지며 콩콩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의 가슴을 저리게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더 좋은 집을 찾을 거야. 은총이가 집 없어서 불안해하는 일은 없게 할 거야. 하지만 하나의 다짐과는 다르게 현실은 혹독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들은 하나를 볼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근처는 방이 나와도 바로 나가요. 아이도 키우신다면서요? 아이가 있는 분은 더 힘들어요.
하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쓰라렸습니다. 새벽부터 발이 부르트도록 동네를 돌아다니며 부동산을 찾았지만 은총이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집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는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총이는 콩콩이를 안고 잠들어 있었고 구지창은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사이트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구지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나, 지석이 형한테 부탁해 보는 건 어때? 형 집 넓잖아. 같이 살면 우리도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 하나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자. 지석이한테만 기대지 말고.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야 은총이도 편안할 수 있어. 구지창은 불만 가득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고집 피우다가 시간만 낭비하는 거야. 누나도 알잖아. 지금 당장 해결책이 없다고. 하나는 대답 대신 은총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온 날이 떠올랐습니다. 두나의 장례식을 마치고 고아원으로 돌아가야 했던 그날, 하나는 도저히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은총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던 그 약속이 가슴을 저몄습니다. 두나야, 네가 남긴 은총이를 내가 꼭 지킬 거야. 다음 날 하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또다시 집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문을 열며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제도 오시지 않았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이 없다고요. 하나는 실망을 감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새로 나온 물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빈손으로 돌아온 하나는 은총이가 무릎에 앉아 콩콩이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은총이가 손으로 하나의 얼굴을 만지며 물었습니다. 이모,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하나는 은총이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우리 은총이는 걱정하지 마. 이모가 꼭 좋은 집 찾아줄게. 은총이의 작고 따뜻한 손을 쥔 채 하나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거야. 저녁 무렵 황진구는 회사에서 퇴근하던 길에 우연히 하나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발길을 돌리는 하나를 보며 황진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에 클립보드를 들고 무언가를 메모하는 모습이 신경 쓰였습니다. 황진구는 천천히 하나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하나씨, 여기서 뭐 하십니까? 하나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곤이 역력한 얼굴에 황진구를 본 순간 살짝 경계하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 사장님. 퇴근길이세요? 그냥 집 알아보고 있었어요. 황진구는 이마를 살짝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집이요? 갑자기 왜요?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잠시 말을 망설이던 하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집주인이 갑자기 한 달 안에 집을 비워달라고 해서요. 이사비랑 복비는 준다고는 했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는 건 변함이 없어서 집을 알아보는 중이에요. 황진구는 눈살을 찌푸리며 손목시계를 슬쩍 확인했습니다. 지금 어디 더 보러 가는 겁니까? 아직 부동산 운영 시간이 남았으니 제가 같이 가보죠. 아니에요, 사장님. 이렇게까지 도와주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지만 황진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나씨 혼자 이리저리 다니는 게 더 힘들 겁니다. 같이 가봅시다. 더 좋은 집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인근 부동산 몇 곳을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중개사에게 희망 조건을 말하며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대체로 같았습니다. 아이와 함께 사신다니. 적합한 방은 금방 나가요. 근처에 아이 키우기 좋은 집은 지금 전혀 매물이 없어요. 황진구는 중개사를 떠나며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힘들 줄 몰랐습니다. 하나씩 더 알아보죠. 괜찮아요. 오늘은 그만하셔도 돼요, 사장님. 저 혼자서도 괜찮습니다. 하나는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황진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씨도 지쳤을 겁니다. 그래도 함께 돌아다니면 덜 힘들 테니 계속합시다. 계속되는 탐색 끝에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황진구는 물병을 꺼내 하나에게 건네며 물었습니다. 혼자서 이 많은 걸 다 해결하려고 하니 더 힘든 거 아닙니까? 은총이랑 지창이 그리고 동생들이랑 같이 살 집이니까요. 제가 당연히 책임져야죠.
그래도 사장님 덕분에 좀 힘이 나네요. 황진구는 살짝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하나씨가 더 대단하죠.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애쓰고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하나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피곤한 하루였지만 황진구의 다정한 태도와 위로는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현실은 점점 더 막막했습니다. 집은 여전히 쉽게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황진구와 함께 돌아다녔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 무거워졌고 황진구도 답답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내일 다시 알아봅시다, 하나씨. 분명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를 향한 작은 관심과 미묘한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차 안에서 신여진의 저택으로 향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나와 은총이의 사정을 보고하기 위해 시간을 내달라고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신여진은 서재에서 황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황 사장 들어와. 무슨 일이야? 신여진은 손짓으로 황진구를 자리에 앉히며 물었습니다. 황진구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하나씨와 은총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씨가 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신여진은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문제라니 무슨 일인가? 황진구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했습니다. 하나씨는 복비와 이사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이사를 해야 하지만 새 집을 구하기 어려워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은총이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찾고자 부동산을 돌아다니고 있지만 마땅한 곳이 없다고 합니다. 신여진은 황진구의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더 고민할 것 없네. 하나와 은총이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자. 내가 직접 돌보면 돼. 황진구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그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하나씨와 은총이를 회장님 집으로 들이는 건 회장님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신여진은 눈살을 찌푸리며 황진구를 바라봤습니다. 위험하다니 무슨 소린가? 우리 손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나? 황진구는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을 위협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가까운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은총이를 회장님 집으로 데려오는 건 은총이와 하나씨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신여진은 고개를 숙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신여진은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어. 무엇보다 은총이를 지키는 게 최우선이야. 그러니 내 뜻에 따르겠네. 대신 다른 방법을 꼭 찾아야 해.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은총이와 하나씨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반드시 찾겠습니다. 회장님께서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여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은총이의 사진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은총이를 안전하게 지켜야 해. 절대 어떤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도록 말이야. 황진구는 신여진을 안심시키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회장님은 은총이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만 가지고 계십시오. 황진구는 방을 나서며 다시 한번 자신에게 책임감을 되새겼습니다. 하나와 은총이를 위해 더 확실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마음속에서 다짐했습니다. 황진구는 긴장된 얼굴로 해외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캐나다에 있는 원장 수녀와 마침내 연결되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황진구 씨인가요? 황진구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네, 원장 수녀님. 오랜만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원장 수녀의 목소리는 반가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반갑네요. 이렇게 전화까지 하다니 무슨 일인가요? 황진구는 유진과 하나, 그리고 은총이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유진의 실종과 이후의 사건들,
그리고 하나가 은총이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들은 원장 수녀는 깊이 탄식했습니다. 우리 하나가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다니요. 하지만 하나가 은총이를 잘 돌보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은총이는 참 복받은 아이네요. 그런데 은총이의 외할머니를 찾았다니 정말인가요?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원장 수녀님. 유진 씨의 어머니가 저희 회장님이셨습니다. 은총이가 회장님의 손자라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은총이와 하나 씨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회장님 집으로 데려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장 수녀는 잠시 침묵하다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구 씨, 제가 도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몇 년 전에 수녀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에서 꽤 성공을 거뒀어요. 지금도 제 이름으로 된 여러 채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진구는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말이십니까? 그런데 그걸로 어떻게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장 수녀는 담담하면서도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회장님 집 근처에 있는 적당한 집을 제 이름으로 매입할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하나와 은총이를 살게 하세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신여진을 노리는 이들이 그 집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황진구는 깊은 감명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큰 도움을 주시는군요. 그 방법이라면 은총이와 하나씨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원장 수녀는 따뜻한 미소를 머금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은총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유진이를 지키지 못한 과거를 조금이라도 속죄할 기회가 생긴 것 같아 기쁩니다. 황진구는 깊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원장 수녀의 뜻을 신여진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이 이야기를 전하고 수녀님의 도움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황진구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사무실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원장 수녀의 제안이 상황을 반전시킬 중요한 열쇠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씨와 은총이 이제는 안전한 곳에서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원장 수녀님 덕분에. 황진구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계획을 반드시 실행에 옮겨 하나와 은총이를 지키겠다고. 황진구는 신여진에게 원장 수녀와 나눈 대화를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신여진은 의자에 앉아 팔짱을 낀 채 황진구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원장 수녀의 뜻과 지원 내용,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말이 끝나자 신여진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신여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수녀님은 참 훌륭한 분이구나. 나를 대신해 이런 방법을 제안하다니 감사한 마음이 크다. 그렇게 되면 나도 눈에 띄지 않으면서 은총이를 지킬 수 있겠지. 이를 추진하도록 해. 황진구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를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황진구는 원장 수녀에게 전화를 걸어 신여진의 승낙을 알렸습니다. 원장 수녀는 이미 몇 가지 준비를 마쳤다는 듯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진구 씨, 제가 캐나다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냈습니다. 계약서 작성과 구매는 맡겨주세요.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황진구는 신여진의 저택 인근에 있는 안정적이고 안락한 집을 찾아 원장 수녀의 이름으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이어 원장 수녀가 운영하는 회사와 혜성그룹의 협업 계약을 체결하여 직원 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그 집을 빌려줄 수 있도록 계약서를 준비했습니다. 며칠 뒤 황진구는 완성된 계약서를 신여진에게 보고하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이 집은 직원 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혜성그룹과 원장 수녀님의 회사가 협업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하나씨를 이곳으로 안내하면 은총이와 함께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여진은 문서를 꼼꼼히 확인한 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황 사장, 자네는 믿음직스러워. 이렇게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주다니. 이제 하나와 은총이도 안심할 수 있겠군. 그런데 하나를 단순히 집에 들일 수는 없지 않겠어? 황진구는 신여진의 의중을 파악하려는 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신여진은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나를 우리 그룹의 우수사원으로 선정해서 그 집에 들어가도록 해. 복지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누구의 의심도 받지 않도록 말이야.
황진구는 신여진의 계획에 동의하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씨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신여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황진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수고했어, 황 사장. 이제 은총이와 하나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게. 황진구는 신여진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결심을 다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나와 은총이가 안전하게 지낼 새로운 보금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황진구는 하나를 집으로 안내할 날을 기다리며 마지막 세부 사항들을 점검했습니다. 신여진도 마음속 깊이 안도와 기쁨을 느끼며 비로소 은총이를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희망의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황진구는 하나를 만나기 위해 그녀가 사는 낡은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은총이가 가장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해맑게 웃으며 은총이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저씨, 또 오셨어요? 떡볶이 사러 가요? 황진구는 미소를 지으며 은총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은 떡볶이가 아니라 이모랑 중요한 얘기를 하러 왔다. 잠시 후 하나가 나왔습니다. 황진구를 보며 깜짝 놀란 하나는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머 사장님,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무슨 일이신데요? 황진구는 다소 긴장한 얼굴로 소파에 앉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나씨 이사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도 집을 못 구했어요. 집주인이 이사비를 준다고는 했지만 그 돈으로 맞는 집을 찾는 게 쉽지 않네요. 황진구는 그녀를 향해 진지한 눈빛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러 온 겁니다. 회사에서 좋은 복지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습니다. 우수사원을 위한 집이 준비되었는데 하나씨가 그 집으로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는 놀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사장님, 제가요? 그런 집에 들어가라고요?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 많을 텐데요.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걱정을 이해한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나씨, 두바이 손님들을 잘 모신 건 회사의 큰 성과였습니다. 그 공로를 인정받은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씨처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은 복지를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하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며 반신반의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래도 제게는 너무 큰 혜택이에요. 정말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건가요? 황진구는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원장 수녀님 기억하시죠? 그분이 하나씨와 은총이를 위해 마련한 집입니다. 원장 수녀님께서 캐나다에서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씨를 돕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복지가 아니라 그분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배려입니다. 하나는 놀란 얼굴로 황진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원장 수녀님이요? 정말이세요? 황진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나씨를 늘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도 마련하신 거예요. 하나씨와 은총이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으로요. 하나는 그 말을 듣고 참아왔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수녀님,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늘 저희를 따뜻하게 대해 주셨는데. 황진구는 조용히 그녀의 눈물을 지켜보며 위로했습니다. 하나씨, 원장 수녀님의 뜻을 받아들여 주세요. 이건 하나씨와 은총이가 누릴 자격이 있는 기회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은총이와 함께 새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하나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수녀님께서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셨는데 꼭 잘 지내보겠습니다. 황진구는 그녀의 대답에 안도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곧 이사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새 집에서 은총이와 함께 좋은 추억 많이 쌓으세요. 하나는 황진구가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마움과 따뜻함으로 가득한 새 출발을 마음속에 다짐했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하나와 은총이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삿짐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멈춰 선 곳은 깔끔하게 정돈된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하나는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살게 될 집이라니. 은총이는 차창에 얼굴을 바짝 대고 외쳤습니다. 이모, 저기 잔디도 있어요. 우리 강아지 키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은총이의 흥분된 얼굴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아지는 다음에 생각해보자. 은총아. 우선 집에 들어가 보자. 문이 열리자 신여진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신여진은 환한 미소로 둘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요, 하나씨. 은총이도 왔구나. 여기에서 마음껏 뛰놀아도 좋아. 은총이는 신여진을 보고 활짝 웃으며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같아요. 이모랑 똑같이 웃어요. 하나는 민망한 표정으로 신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나와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신여진은 손을 들어 하나를 만류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무슨? 오늘은 은총이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날이니까 편하게 생각해요. 어서 안으로 들어갑시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하나와 은총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집 안은 최고급 가구와 최신식 가전제품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정성스럽게 꾸며진 인테리어는 둘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었습니다. 은총이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외쳤습니다. 이모, 여긴 진짜 성 같아요. 나 여기서 자면 왕자님 되는 거예요. 하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과분할 정도로 좋은 집이에요. 이런 집에서 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신여진은 소파에 앉으며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네요. 혹시라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바로 저에게 말해요. 뭐든지 고쳐줄 테니까요. 하나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요. 정말 더 바랄 게 없어요. 신여진은 마음속으로 은총이를 바라보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우리 은총이에게 뭐든 해줄 수 있어.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거야. 반드시 이 아이를 지킬 거야. 은총이는 신여진에게 다가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같은 아줌마,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실 거예요? 신여진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은총아. 네가 원하면 언제든 놀러 올게. 새 집에서의 첫날은 환한 웃음과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는 깊은 감사와 설렘으로, 은총이는 끝없는 흥분으로 새로운 출발을 맞이했습니다. 신여진은 은총이를 지키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을 마음속에 그리며 은총이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다짐을 되새겼습니다. 다음날 하나가 이사한 집 앞, 황진구는 손에 든 선물 상자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나의 집 앞에 서 있는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신여진의 지시가 아닌 스스로의 선택으로 여기까지 찾아온 행동이 의아하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황진구. 여기까지 와서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현관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벨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은총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모, 누가 왔어요? 문이 열리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는 황진구를 보며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환한 미소로 맞았습니다. 사장님, 여기까지 어떻게? 무슨 일이세요? 황진구는 서둘러 선물 상자를 내밀며 말을 건넸습니다. 집들이 선물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했다고 해서요. 불편한 건 없는지 확인도 할 겸 들렀습니다. 하나는 놀라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황진구는 집 안으로 들어가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은 새 집의 설렘과 하나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은총이는 소파 위에 앉아 손뼉을 치며 외쳤습니다. 아저씨, 우리 집 진짜 멋있죠? 이모가 엄청 청소했어요. 하나는 웃으며 은총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도 좀 도왔잖아, 은총아. 황진구는 하나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은 세영의 얼굴이 떠올라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는 테이블에 차를 내오며 황진구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여기까지 오신 건 정말 불편한 점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오신 건가요? 혹시 회장님이 시키셨나요? 황진구는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번엔 제가 그냥 여기저기 점검할 것도 있고 해서요. 하나는 천진난만한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집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살게 된 게 아직도 꿈만 같아요. 하나의 밝은 웃음은 황진구의 마음을 한없이 흔들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점점 큰 파도가 일렁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은총이가 옆에서 소파를 뛰어다니며 외쳤습니다. 아저씨 이모랑 떡볶이 먹으러 갈 거예요? 아니면 잔디에서 놀 거예요? 황진구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은총아, 오늘은 그냥 얘기만 하고 가려고. 다음에 떡볶이 꼭 같이 먹으러 가자. 하나는 은총이를 달래며 황진구에게 따뜻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은총이가 자꾸 귀찮게 해서 죄송해요. 황진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은총이가 밝게 웃는 모습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나는 다시 웃음을 지었고 황진구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더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애써 이 흔들리는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하나의 미소는 황진구에게 지울 수 없는 잔상을 남겼습니다. 집을 나서며 황진구는 스스로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황진구, 이건 아니야. 네가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 그러나 황진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웃음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